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0명이 추가돼 다시 나흘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환자가 전날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99명을 기록해서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재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은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제2의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중 정상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계에 떠있는 얼음 해빙이 녹으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0년간 북극권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해빙이 녹으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110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23,21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발생이 세 자릿수로 돌아선 건 나흘 만인데 수도권 발생이 전날보다 2배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국내 발생 중 수도권 환자는 73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명, 경기 28명, 인천 5명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 경북 각 6명, 충남 4명, 대구 3명, 광주, 울산, 충북 각 2명, 강원 1명 등 8개 시도에서 26명이 남았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입국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6명을 포함해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388명을 유지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39명, 격리 해제는 누적 2650명입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추경은 응급 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의 관건은 속도라며 국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4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가 내일부터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내일부터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11월에 받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모레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능에서 재수생의 강세가 예상돼서 수시 모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전국의 4년제 대학 198곳은 수시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 26만 7천여 명을 뽑습니다. 전체 신입생의 77%입니다.
수험생은 최대 6곳에 수시 원서를 낼 수 있어 카드 6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보다 기준을 높여 넉 장 정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수시는 소신 지원이 많아 인기와 비인기 학과의 격차가 큰 만큼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장 정도는 하향 지원도 필요합니다. 수능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상당수 많기 때문에 보험의 형태로 한 장은 반드시 써야 되는데 대학별고사가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대학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에서 재수생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수능 지원자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데다 졸업생의 비율이 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에 지원할 때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재수생들과 반수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100분위 점수보다는 각 과목마다 한 2, 3점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대학별로 사흘 이상씩 진행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한도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 이미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받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 등 국내 12개 은행이고 잔여 한도는 9조 4천억 원입니다. 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결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집회 예고 장소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의 계기가 됐던 보수단체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00명을 훌쩍 넘었고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주최 측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를 또 강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10월 3일 집회마저 코로나를 핑계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곳은 세종로공원. 불법 집회의 원천 차단 의지를 밝힌 경찰은 개천절 당일 전국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집회 예고 장소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은 종로, 중구, 노원 등 3개구. 경찰은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30여 건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모이면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엔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폭행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을 땐 현장 체포에 나섭니다. 공무집행 방해, 기물순계 등 불법 폭력 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면밀한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도 초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 내용을 토대로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네, 4.3 초일 비대면 추석을 맞아서 올해는 문자로 선물과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점을 노려서 자녀나 지인 행사를 하며 선물을 보냈으니 문자를 확인하라며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근 67살 여성이 딸로 속인 사기범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화상품권을 급히 사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며 신용카드를 찍은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SMS 문자와 사기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스미싱, 이른바 문자 금융 사기입니다.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크시잖아요, 어머님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래서 조금 불쌍한 척?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내가 너무 또 등한시했나. 그래서 얼른 또 해주고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이를 노린 각종 금융 사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문자 금융 사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맞물리며 자녀나 지인으로 속이는 비대면 사기 수법이 유행하는 겁니다. 또 명절 선물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며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어르신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거나 택배 배송, 허위 결제 문자를 보낸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상품권 구매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직접 전화로 내가 알고 있는 딸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가 맞는지 유선으로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등의 문자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을 멈춘 기아차 소화리 공장이 재가동됩니다. 기아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이 공장 직원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오늘 전체 공장을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화리 공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어제 1공장만 가동 재개했습니다. 소화리 공장 직원 가운데 확진자는 모두 11명 발생했습니다. 연간 32만 대를 생산하는 소화리 공장이 코로나19로 멈추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가동 중단 기간이 길지 않아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지난주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만 명에 육박해 주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WHO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20일 사이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9만 9천여 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이 기간 특히 유럽과 미주가 각각 11%, 10%로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WHO에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일 현재 3,067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95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실험용 백신이 임상시험에 들어갔지만 백신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험도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은 시작일부터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상 어린이를 모집하고 부모들에게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어른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어린이의 경우 먼저 저용량 투여 시험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량 시험으로 넘어가 나이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처음 출시되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세대 백신이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고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서 31일 조사 때 47%에 비해서 8%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하락한 것으로 공화당 지지층은 41%에서 33%로 민주당은 56%에서 43%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각국 정상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며 각국이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화상 연설로 이뤄진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거짓 선언으로 188개 나라에서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유엔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WHO를 비난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反对政治化、污名化。面对疫情，我们要制定全面和常态化防控措施。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적이고 개방적이라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와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며 문명 간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无意跟任何国家打冷战、热战，坚持以对话弥合分歧，以谈判化解争端。 경제나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을 염두에 둔 언급입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의 연설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냉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인 셈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입장이 서로 평행선인데다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여건도 되지 않아 지구촌 불안 요소인 미중 간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때 유럽의 코로나19 진원지로 눈총을 받았던 이탈리아가 최근 들어서는 인근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가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관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넘쳐나 화장장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자 군용 트럭을 동원해 시신을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나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지난 3월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9월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근 2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34명, 스페인 300명, 프랑스 192명, 벨기에 116명 등에 비하면 월등히 적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 덕분입니다. 특히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적극적인 감염 의심자 추적과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이 같은 정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부의 리치아르디 자문관은 1차 확산 뒤 곧바로 한국 방역 모델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이후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 등이 속속 도입됐습니다. La scelta è sicuramente quella di consentire alle persone di fare il tampone rimanendo comodamente seduti nella propria macchina. 방역 당국의 대처 능력은 3월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해졌습니다. Bene, tutto molto regolare, molto precisi, molto professionali direi. Insomma, l'esito è negativo, il test del Covid. 다만 이탈리아가 현 상황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인접국들이 모두 2차 확산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 그 여파가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을 올해는 취소하고 TV 중계 시상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노벨재단은 수상자들이 자국 내 스웨덴 대사관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상을 받게 되며 이는 TV로 중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노벨상 시상식이 취소된 것은 1944년 이래 처음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10월 5일부터 12일 사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북극해에 떠있는 얼음 해빙이 줄어들어서 역대 두 번째 작은 면적을 기록했다는 경고가 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증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북극해의 모습입니다. 바다 위 해빙은 여름철이면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어붙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올 여름은 특히 시베리아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엿새간 기록적으로 급감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 연구진이 지난 15일 관측 결과 해빙 면적은 374만 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작은 면적입니다. It just shows us how rapidly and how profoundly this area is changing. 바다 위의 얼음이 줄어들면 태양열이 그만큼 바다에 더 많이 흡수돼 북극해는 더 따뜻해집니다. 지난 40년간 북극권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The rapid loss of sea ice in the Arctic is a sobering indicator of how closely our planet is circling the drain. And as the Arctic melts, more heat will be absorbed by the ocean, and all of us will be more exposed to the devastating impacts of climate breakdown. 해빙이 빠르게 녹으면 북극권의 야생 동물 등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극과 남극 빙하의 면적과 두께 모두 줄고 있다는 증거가 잇따르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의 전형 일정이 변경되기도 한 만큼 입시 요강과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